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이들을 방패막으로 두르고 관저 안에 몸을 숨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재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당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 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그래서 혼밥 안 하고 숨지 않겠다. 이 프로그램에서 윤 후보는 검사로서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돌아보며 권력자가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을 가지고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보복하면 중범죄라며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4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함께 끝까지 싸우자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정작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전에도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는가 하면 이번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5.18을 빼면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5.18을 빼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럼 제 얘기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가 이게 됩니까? 사람 잘 쓴 거요. 대통령으로서 예.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된 게 뭐가 잘 됐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의 정치를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그거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하는 정치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이 위임의 정치라는 말씀이죠. 제가 얘기한 거를 다 듣고서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윤 후보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상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한다,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아니 계속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그걸 잘라서 유승민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 국면이 현실화하면서 과거 윤 대통령의 국정문란 사태를 예견했던 정치인과 원로들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날인 2021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쓴 글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검찰 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라며 국민의힘이 정치군인 전두환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정치검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 집권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윤석열 정권은 역대 어느 권위주의 정부보다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검찰은 뭡니까? 지금 대통령의 경험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찰총장 한 사람만 검사인 거예요. 상명하복 관계로. 예.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심각한 거죠. 검찰 국가의 권력 통일 정치이다. 그러니까 역대 어떤 권위주의 정부보다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 정부 초기 집권당 대표였지만 윤 대통령과 갈등 끝에 사실상 축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절정이었던 지난 2022년 8월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앞으로도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선에 당선된 직후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선이 3년 남은 게 확실하냐고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오 이거 뭐야? 네. 저는 아까 제가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지난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 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전망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예견이 들어맞은 데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다는 건 자기 용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뭐 술도 굉장히 좀 즐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뭐 매일 밤 들렸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판단이 그렇죠. 옛날에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술을 그렇게 먹고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요? 윤 전 장관은 자신만의 예측이 아니었다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특별히 제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